제도사 파트로 넘어갈게요. 항상 그 전반기에 해당되는 정치사의 흐름을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요 제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 3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방, 군사. 요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살펴보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된다? 이성, 육부 체제. 요렇게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성 같은 경우는 중서, 문하성과, 그다음에 상서성, 요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상서성의 기능이 별로 크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다 하냐면 육부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서문화성 말고 이제 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중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성원을 살펴보게 되면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는 재신,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중추원 같은 경우는 2품 이상의 추밀과 그다음에 3품의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고려는 요런 당나라, 송나라 모델로 삼은 요 시스템 말고도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사실은 고려를 움직여요. 그래서 보면 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이 2품 이상에 해당되는 고위 관료층에 올라간다.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제추회의. 그래서 귀족관료제, 그 다음에 귀족합자제 이런 게 많이 남겨져 있다고요. 근데 결국엔 이런 어떤 그 도병마사, 나중에 이제 기능이 엄청 커져가지고 도평의사사 이렇게 되는데 그 도평의사사가 폐지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태종 시기 때 완전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태종보다 앞서서 정종 시기 때 조선을 이제 움직이는 요 기구가 생기는 거죠. 의정부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서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이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의정부와 육조 체계. 이게 육조 직계제냐 의정부 서사제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금방 그냥 쫓아오실 텐데, 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재상들이 있습니다. 신료들이 있어요. 의정부, 조선 최고 간부고요. 여기에 이제 재상들이 합의를 보고 국정을 총괄하면서 운영합니다. 자, 그래서 정일품에 해당되는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자와 우를 이끌어가는 영의정, 제일 우두머리예요. 이끌령, 영의정이 가장 우두머리격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좀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품계를 논할 때요. 우리가 골품제 같은 경우는 육두품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일도품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6, 5, 4, 3, 2, 1 이래서 여기 이제 육두품이 높은 품계에 해당이 되는데 고려랑 조선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 제일 높은 것처럼 고려 조선은 1품이 가장 높습니다. 이 고려는 1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1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품부터 9품까지를요.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두 개씩 나눈 거예요. 그럼 총 몇 개다 품이? 18품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더 세분화돼요. 뭐 참상이니 참하니 당하니 당상이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제 문구가 나왔을 때 정일품이구나. 그럼 굉장히 고위관직이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의정부. 그럼 이제 그 밑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왕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이를 집행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를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그래서 여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의 기능은 고려랑 똑같아요. 그러나 순서만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뒤에 이제 조를 붙이죠. 그래서 의정부 6조, 그 다음에 고려는 이성 6부 이렇게 됩니다. 기능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판서들을 보게 되면 장관직이에요. 정이품의 장관직이에요. 그래서 2조 판서 장관이에요. 호조 판서 장관이에요. 아마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쯤 이렇게 스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병조 참판 댁에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참판 그 다음 밑에 종이품 그리고 뭐 참의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6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얘네들의 기능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여기에서 이제 6조가 의정부한테 업무 보고하면 의정부가 왕한테 이렇게 주고 왕이 다시 제가하고 의정부가 내려보내고 이게 무슨 시스템이다? 의정부 서사제. 누구 때 잘했다? 세종.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6조가 왕한테 다이렉트. 그리고 왕이 6조에게 이렇게 직계하는 거. 요거는 6조 직계제 이렇게 갑니다. 6조 직계제. 누구 때? 태종, 세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간 거고 실제 시험은 사료. 아까 우리가 본 그렇게 사료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기구는 이런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가 승정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승정원 같은 경우는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는 역할. 그냥 쉽게 말해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비서. 왕의 직속 비서가 승정원이에요. 이게 고려 시기 때 유사 기구를 찾게 되면 뭘까요? 승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선. 그게 이제 승정원. 왕권 강화를 지지해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승정원의 장관인 뭐 도승지를 비롯한 뭐 육승지 뭐 이런 존재들도 있었다. 자, 내려가셔서 그다음에 의금부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구예요. 그래서 왕의 직속 상설 사법기관이에요. 여기서 재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맡는 업무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모죄예요. 말하자면 왕의 권한을 위협하는 영모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막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를 훔쳤어요. 근데 의금부로 끌고 가라.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 이제 포도청 뭐 이렇게 끌고 가고 이래요. 그냥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는 거. 근데 이제 의금부 같은 경우는 고위층에서 나오겠죠. 영모,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축은 왕권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역할인데 왕권을 견제해주는 역할도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3사예요. 3사. 자, 이거는 언론이에요. 언론, 언관기구. 그래서 왕권과 이 왕권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을 방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이표에 대사원이 들어가 있는 사헌부. 그래서 사헌부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우리 사정부 이거 한번 배웠어요. 사정부. 내사정, 외사정, 중앙관리감찰,
지방관리 감찰. 그쵸. 무효랑 문무왕 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고려 시기 때 유사 개념으로는 어사대 이런 게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원부. 그래서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 하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삼품의 대사관 장관격으로 있는 사관원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간쟁, 뭐 간원. 그러니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목숨을 내걸고 직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홍문관. 사실 조금 이제 언론으로서 이제 주된 역할, 그리고 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한다든지 왕한테 아주 직격탄을 날린다든지 이런 역할은 사실 이 둘이 강하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 같이 홍문관의 구성원들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국가에 좀 잘못된 일이 있을 땐 저 세 기관에서 뭉쳐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소가 여기서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묶어서 삼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정책을 자문하는 원래 본래의 기능은 그래서 이제 경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국가의 정치나 업무를 대통령이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장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분담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왕들이 저렇게 경연을 열고 하는 거는 자기보다 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 막 즉위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올라왔을 때 자기보다 훨씬 이렇게 학식이 높은 경험이 많은 이런 신료들을 옆에 두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대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듣고서는 정책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왕이 이 주도권을 쥐면서 이 신료들을 쥐고 흔들었던 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영조, 대표적으로 영조예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렇게 신료들이 있는데 신료들을 다 테스트했어요. 이 영조가. 그래서 막 너무 그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막 엄청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노력했던 어떤 군주형 이렇게 꼽게 되면 영조하고 정조를 꼽거든요. 그러니까 영정조는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의정부 거치지 않고 자기가 상소문들을 다 내리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노력형 군주에 해당이 돼요. 약간 그 세종은 조금 천재형 군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정조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회의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맨날 테스트 받고 나오고 막 울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 들어가기가 싫죠. 영조 만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 상황적 이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견제 그리고 지지 해주는 역할. 근데 제가 이거 고려 파트 할 때 되게 잘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고려 시대도 3사가 있다. 근데 그 고려 시대의 3사는 재정을 담당해요. 그래서 단순 회계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곡식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거 계산해주고, 근데 여기는 이 세 개를 묶어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기구를 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 요 안에서 문제 해결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하나만 조금 더 체크하면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춘추관 있어요. 춘추관. 이게 여기서는 이제 역사서, 편찬하고 보관. 그래서 우리 뭐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들 편찬하는 곳이 춘추관이에요. 우리 집 오늘도 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청와대 춘추관 있어요. 거기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대통령 무슨 일 있을 때 나와요. 그럼 거기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글 쓰는 거, 역할 하는 거예요. 공정한 기사를 쓰기 위한 곳, 춘추관입니다. 한성부가 있는데요. 한성부는 이제 서울의 뭐 행정 업무나 치안을 뭐 담당, 또 소송 문제 같은 것들, 요런 행정기구 같은 것들도 있었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